다음 주제 이겁니다. 2위 문재인 대통령 엄중 경고의 속사정. 북한의 목선 사태가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이 내용도 또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김정모 실장님. 네. 화면 한번 저랑 같이 보시면 이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장이 있고 국가안보실 밑에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1차장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다. 뒷말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이 사실 8군단장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8군단하고 이게 상당한 교감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현재 경고를 받은 그 이유는 첫 브리핑할 때 6월 17일 날 국방부에서 브리핑했는데 브리핑인 문장 자체가 보고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하지 못했다는 게 하나고, 예. 또 하나는 그 브리핑장에 청와대 행정관이 갔지 않습니까? 막 그 두 가지 이유로 가지고 현재 엄중 경고했다고 하나,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차도 꼬리자리가 아닌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모든 보고는 안보실장과 대통령께까지 보고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현재 김유근 1차장을 갖다가 좀 애매한 제목을 들어서 엄중 경고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 대표님, 왜냐하면 글쎄 청와대 은폐 축소 없었다라고 했는데 또 엄중 경고를 했고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가당착 모순에 빠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은폐 축소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은폐 축소의 어떤 핵심 라인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또 그 윗선까지 지금 막 야당에서는 막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꼬리자리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사실은 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 어떤 은폐 축소 또는 이 보도 발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른바 핸들링 마사지를 많이 하고 있다, 개입을 많이 했다라는 설이 사실은 이 개통에서 파다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소문도 있고 하던 차에 꼬리도 잘라야 되겠고 해서 엄중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 어제 발표해 보면 청와대의 개입 이런 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엄중 경고를 내렸다. 이것은 사실은 모순점이죠. 그리고 글쎄 엄중 경고에 대한 뒷말도 있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왜 목선 브리핑의 주체가 국방부가 아니었냐는 겁니다. 관련 소식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정말 웃기는 정부 합동 브리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조사 주체는 국방부 합동조사단 아닙니까? 정작 조사를 해야 될 국정원 부분이나 청와대 부분은 하나도 조사 안 된 채로 오늘 정부 합동 브리핑이라는 게 있었어요. 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 급해 올 일이 아니고 사과만 하고 거기서 올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국민 앞에 이 전체 상황을 다 브리핑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했던 사과 반복하는 것밖에 더 했습니까? 그거 반복하려고 국무조정실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조수진 부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말고도 네. 어제 발표를 했던 1차장에 대해서도 도대체 목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브리핑을 하는 분 인적사항을 찾아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목선 브리핑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국무총리실이 어제 오전 7시에 총리실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예. 오늘 오후 1시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기자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 북한의 목선, 이 사건을 취재해온 거는 국방부 기자들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기자실에 가서 했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더 놀란 것, 이 발표한 분이요. 국무조정실 1차장이에요. 그렇다면 군 관련 발표인데 군과 인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군과는 조금도 인연이 없습니다. 제가 이력을 찾아보니까요. 우선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럼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느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관리 등에서 성과를 냈다. 잠시만요. 저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류독감, 메르스 이런 어쨌든 방역 관련 전문가가 목선 관련 브리핑을 했다. 네. 그러니까 장소도 이상하죠. 그리고 목선 관련해서 취재한 경험이 없는 기자들을 예. 불렀다는 것도 이상하지요. 그리고 발표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과연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가? 기자들은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실 기자들이 어제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유감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국방부 기자들은 이미 지난달에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 민주화 항쟁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기자실 차원에서 항의 성명을 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저렇게 장소를 빌려주고 국무조정실 1차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이거의 모든 관리 감독은 또 국무총리가 합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기자 출신입니다. 명대변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런 분이 이런 것을 방치한 것,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목선 관련해서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핵심 조사 대상인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 이분들은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폐와 축소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도 청와대는 아예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꼬리만 자르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즉각 경질하십시오.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황교안 대표 말고도 바른미래당도 이 정의용 안보실장, 정경두 국방장관 경질하지 않으면 화살이 청와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청와대와 국방부가 짜고 개그 콘서트를 벌이는 것입니까? 정의용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부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두 사람이 끝까지 버티면 그 다음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부터는 팩트체크가 아니라 김종호 실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목선 사건 쭉 다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사과하기 전에 일단은 청와대를 조사를 해야 되고 예.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조사하려면은 국방부 자체 내 조사 가지고는 힘드니까 이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이고 하다못해 감사원 감사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다 조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죠.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그 결과에 따라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보다 먼저 조사를 하고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목선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국정조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 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어제 북한 목선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추가로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상임이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정치적 쟁점 사안을 민생과 결부시킬 때가 아닙니다. 국정조사 얘기가 또 한 번 나왔는데 조수진 부장. 그런데 2012년에도 노크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여야가 바뀌어 있을 때인데 네, 정권이 달랐을 때. 그때는 국정조사를 했었나요? 네. 지금 여당에서는 당시에도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출입기자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2012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노크 귀순, 이거 경계가 뚫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고가 은폐되고 조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삼척항 입항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죠. 예. 그런데 그때는 왜 민주당이 국정조사 얘기를 못 꺼냈느냐?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오히려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무엇까지 같이 하자고 했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이것까지 함께 하자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신 대표님, 이 주제 정리해 볼게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엄중 경고까지 했으면 사실 추가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목선 사건, 글쎄 삼척항 입항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되어서는 안 되죠. 되어서는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야당에서 저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은데 2012년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2012년은 경계가 뚫린 것이고 그 경계가 뚫린 것을 군에서 보고를 예를 들어서 잘못 이제 조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발표를 조작한 겁니다. 발표를 조작하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군인 어떤 그 장성 몇 명의 그 어떤 그 생명을 살리려고 발표를 조작한 게 아니고 정권적 차원에서 지금 개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에서 마무리될 문제는 절대로 아니고 국정조사까지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25 전쟁 관련 여러 가지 논란부터 이 외교안보 이슈까지 쭉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